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메일로 리필 가이는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금수저 흑수저의 그 개념이 조금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하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와 흑수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분명히 무엇이냐, 이게 돈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돈이라면은 이게 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고, 또 얼만큼 갖고 있지 못하는 집안이 흑수저 집안이 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가 되려면은 그 집안의 뭐 평균 자산이 1980년을 기준으로 1억이냐, 2억이냐, 뭐 10억이냐, 100억이냐, 90년대 후반 뭐 기준으로는 뭐 얼마냐, IMF 이전으로는 얼마냐, IMF 이후로는 얼마냐, 그때는 뭐 1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떨 때는 뭐 2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금수저와 흑수저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인간이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의 그 금액의 기준이 얼마부터인지, 또는 내가 금수저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만큼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금수저라고 느끼고, 또 얼만큼 이하를 갖고 있으면 나는 흑수저라고 느끼는지, 그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집안에 재산이 100억이 있다, 뭐 10억이 있다, 1억이 있다. 그러면 10억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이 있는 사람 100억이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하다고 느낄 것이고, 10억이 있는 사람보다는 또 1억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낄 것이고, 또 1000만 원이나 100만 원밖에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나는 저기 1억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흑수저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일단 리필 가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그냥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수입이 있으셨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아버지 회사가 예전에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인 회사인데요, 그 전에 한국중공업이셨습니다. 예. 한국중공업이었고, 이 한국중공업 이전 이게 국영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민영화돼서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간 건데요. 그 전에는 또 현대양행이라고, 또 그 예전에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분이신 정세영 회장님께서 잠깐 또 맡아서 하셨던 회사입니다. 근데 정세영 회장님께서 하실 때 경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급여를 못 받아오시고 대신에 에어컨을 받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에어컨은 정말 필요 없었어요. 설치만 해놓고 쓰질 못했어요. 전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1980년, 81년도, 82년도 이럴 때는. 그래서 급여를 뭐 6개월씩 못 받으신 적도 있으셨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필가이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새 차를 사보신 적이 없고, 외제차를 사보신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 중고차를 사셨기 때문에 리필가이는 어렸을 때, 옛날에 지금은 자동 변속기가 거의 99% 이상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시동이 안 걸리면은 뭐 동부화재 프로미 서비스, 뭐 현대해상, 뭐 하이카 서비스 이런 걸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저걸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차를 밀면 시동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차를 밀어가지고 아버지 차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시동이 안 걸리면은 차를 밀어가지고 시동을 걸게 해드리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리필가이는 모르겠습니다. 그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 근데 다행인 것은 리필가이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그 교육을 이제 대학교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책을 사거나 뭐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읽고 싶어요, 아버지. 이 책 읽고 싶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항상 사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나름대로 저는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은 항상 원하는 책을 얻을 수 있었고, 도서관도 가까운 데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금수저 흑수저 논쟁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도대체 얼마가 금수저일까, 얼마가 흑수저일까.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지냈던 것 같고,
굉장히 뭐랄까, 그렇습니다. 어떤 지적으로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지적으로는, 지적인 면, 그러니까 이제 책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주경야독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을 돌려야 되고 제가 돈을 벌어오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나름, 저는 이제 금수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금수저냐 흑수저냐 아이들한테 그거는 금수저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의 삶이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또 저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 삶의 그 척도가 총장의 잔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요즘 아이폰을 뺏었더니 아빠를 굉장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마음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수저 흑수저 논쟁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는 책을 잘 열심히 어떤 주경야독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게 리필가의 어떤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이. 네 그리고 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리필가 허선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신변잡기적이고 개인적인 주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